그러면 제가 오늘 시창청음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음정이나 화성학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더 하고 있냐면요. 시창청음 수업을 할 때 다 선생님들이랑 음정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아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음을 제시해드리고, 자, 여기서 장삼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럼 제가 제시해드리는 음이 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F입니다. 하면, 장삼도 올려주세요. 하면, 일단은 장삼도 오면 음정이 뭐가 생각이 나야 돼? 파라?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부르기 위해서는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음정 훈련이 잘 안 돼 있으시면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이게 계속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업이 빛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지금 음정을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지금 5일 동안 시간에 있으시잖아요. 그죠? 화성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제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돼서 이제 뭐 때문에 이걸 먼저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굉장히 숙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화성학을 시작을 하셔야지 수업 듣는 걸 온전히 내 것으로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성학 수업을 할 때, 시창청음 수업할 때 목표는 시창청음 수업은 일단 수업을 들으면 시창청음의 능력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그것 때문에 다 제 수업을 들으시는 거고, 이게 일정 기간을 하면 정말 어떤 경지까지 이르를 수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시기 때문에 다 하는 거고, 화성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성학을 배웠다면 그걸 건반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정확하게 몸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 화성학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화성학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말끝을 흐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내가 뭔가 명확하지 않은, 근데 제가 화성학 수업을 할 때는 일단 뭔가 배웠는데 명확하지 않은 걸 제일 싫어하고 뭔가 배웠는데 들지 않은 걸 제일 싫어해요. 그 느는 속도가 사실 제 눈에 거의 보일 정도가 돼야지 저는 이게 화성학이 이론 수업인 것 같지만 결국은 실기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그걸 이끌어내야지 이게 진정한 수업이지. 저는 설명을 막 계속하고 선생님들은 이런 상태인데 나중에는 이걸 몸으로 약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는 사실 제가 원하는 수업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을 시작하자마자 이게 일종의 숙제를 내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가서 음정만 계속 반복을 해오시면 제가 단언컨대 화성학 설명 나중에 이제 첫날 거의 나폴리까지도 기능적인 화성학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게 내가 장삼도 하고 단삼도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도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일단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 그래서 일단은 장의도는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삼마음 연습이라고 돼 있으세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화성학을 배웠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뭘까요? 단사마음은 뭐예요? 단사마음은 우리 화음이라는 거는 음이 땡땡땡 있는데 요 밑에 거하고 요 위에 거하고 음정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단사마음은 어떻게 돼요? 밑에 게 단삼도고 위에 게 장삼도예요. 그쵸? 이것만 그러니까 저랑 수업을 하시면 화성학 거의 외우실 게 없는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외워야 되는 거 몇 가지 있으신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건 거의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단사마음은 뭐라고요? 음 3개 있을 때 밑에 거 간격이 단삼도고 위에가 장삼도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사마음이 사실 뭔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음을 제시해 드렸으면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3도 위로 음을 2개를 더 쌓으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혹시나 아마 다 아시겠지만 헷갈리시면 어떻게 메모를 하시면 되면 방법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화성학이나 시창청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일단은 계속 푸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냥 3도씩 그쵸? 3도씩 음을 몇 개 지금 제시돼 있으니까 2개만 일단 더 쌓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단사마음, 장사마음 이거는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쵸? 왜냐하면 시창청음 하면서도 제가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단사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요 음 3개 중에서 밑에 게 단삼도, 위에 게 장삼도예요. 장사마음은요? 장사마음은 밑에 게 장삼도고 위에가 단삼도예요. 둘이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내가 증사마음, 감사마음까지도 외우기 힘드시면 그냥 안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장은 다 똑같고 감사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마음은 밑에가 몇 도? 단삼도. 위에도
단삼도예요. 이 감사마음을 정확하게 빨리 하실 수 있어야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감칠마음을 빨리 찾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사마음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는 뭘까요? 부속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증사마음은 사실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단사마음은 밑에 것도 단삼도 위에 것도 단삼도죠. 그렇죠? 그러면 증사마음은 뭘까요? 여기다가 같이 메모를 할게요. 증사마음은 뭘까요? 그쵸. 왜냐하면 장삼도가 늘어나서 된 거니까 장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거는 당장 필요 없어요. 당장 필요 없고 선생님들이 화성학을 하시려면 단사마음, 장사마음, 감사마음만 외우시면 돼요. 자, 단사마음은 뭐라고요? 아래가 단삼도, 위에가 장삼도예요. 자, 장사마음은 아래가 장삼도, 단삼도. 그 다음에 감사마음은 아래가 단삼도, 그 위에도 단삼도. 친구랑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감사마음이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단삼도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일단은 무조건 3도로 쌓고요. 증사마음은 하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앞에 지금 오늘 장삼도, 단삼도 음정 찾는 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무조건 기준은 장삼은 도미고 단삼은 밑소리예요. 그렇죠? 그 기준에 맞춰서 피아노 건반 있죠. 피아노 건반이 그려져 있는 자를 진짜 공구할까 봐요. 그런 자가 있거든요. 그런 자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없으시면 이거를 가지고 다니세요. 오늘 지금 드릴 테니까. 가지고 다니시면서 건반을 계속 보시면서 이게 중요한 게 사이에 우리 다 알고 있는 반음이 있네 없네가 제일 중요하죠. 이걸 눈으로 계속 확인하시면서,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건반이 간격이 늘어나고 줄어나고 이것도 사실은 피아노 건반을 보고 하시면 그렇게 헷갈리실까요? 그죠? 그렇게 헷갈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화성학 배우실 때 그냥 무형으로 머리로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건반을 계속 보고 하면 그 다음에 모르면 어떡하지? 그럴 리가 없어요. 건반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건반이 없어도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피아노 치는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간격이 늘어나서 줄어들고 이거를 그냥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장사마음, 단사마음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맞춰보지?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속칠화음 연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속칠화음이라는 거는, 자, 중요한 거는, 사마음은 음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음이 3개가, 그쵸? 3개가 쌓이는 거예요. 칠화음은 음이 4개가 쌓이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거 코드로 연결시키기가 되게 편하세요. 자, 사마음은 뭐라고요? 음이 몇 개 쌓이는 거? 3개. 칠화음은 무조건 4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간격을 다 무조건 몇 도씩 쌓아야 된다고요? 무조건 3도예요. 내가 장삼인지 단삼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3도로만 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속칠화음을 만드세요. 그러면 일단은 뭐를 쌓으면 돼요? 3도씩 무조건 그냥 임시표 아무것도 안 그리시고 4개만 되게 쌓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속칠화음을 하는 그 코드는 뭐라고 얘기 드렸었죠? 뭐 때문에, 그 장사마음을 뭐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속칠화음 때문에 한다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들 솔시레 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밑에가 결국은 장사마음이 있고 이 위에 근데 또 뭐가 쌓이는 거냐면 단삼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장사마음이나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맨 밑에 간격은 장삼도, 위에 간격은 단삼도, 또 위에 간격은 단삼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린 속칠화음 소리가 정말 익숙하거든요. 자, 도미솔 시플랫 불러보세요. 도. 자,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자, 레파샵 라도 불러보세요. 레.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시 플랫, 레, 파, 라 플랫. 시작. 시 플랫, 레, 라 플랫.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소리는 우리가 음악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이 소리들이 다 뭐가 되냐면 속칠화음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다 안 푸셔도 되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속칠화음은 어떻게? 이게 장삼화음 위에 결국은 단삼도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여기까지가 장삼화음이라 그랬죠. 그쵸? 여기까지가 장사마음이고 위에 뭐가 쌓여요?
단삼도가 쌓이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장삼, 단삼, 단삼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감칠화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는 칠화음이라면 음이 몇 개라고요? 4개. 제시된 거에서 일단 무조건 4개를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코드가 안 헷갈리세요. 그 다음에 제가 감칠화음은 출발점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마음이라 그랬죠. 감사마음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 또 몇 도를 쌓은 걸까요? 단삼도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그냥 단삼, 단삼, 단삼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문제지를 제가 내드릴 테니까 여기에 지금 음을 쌓아서 장삼도 단삼도만 계속 계산을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딱 메모해드린 거 요거 한 줄 있죠. 요거 한 줄. 요거까지 하면 2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포스트잇 같은데 화성학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계속 보고 100번을 기억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실 때 감칠화음을 만들라 그랬어. 그러면 순간 감칠화음이 뭔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한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포스트잇에 적어놓은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요거만 적어놓으시고요. 요거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삼화음은 뭐라고요? 음이 3개. 칠화음은 음이 4개야. 요 3가지 개념만 딱 적어 놓으시고 내가 이걸 풀다가 헷갈리면 어떻게? 그냥 그 포스트잇을 보고 감칠화음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단삼을 만들면 되는구나를 보고 그냥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음정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아노 건반을 보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찾아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외워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제가 포스트잇에 하나씩 정리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딱 정리를 해서 내가 그 개념을 다시 끄집어내야 될 때마다 그냥 그거 눈앞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감칠화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고, 반감 칠화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설명을 하자면, 아까 이렇게 되는 게 지금 감칠이고요. 4개가 쌓이면 감칠이고, 여기에 장삼도가 쌓이는 게 반감칠이에요. 근데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지 내드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자, 이 이유는 지금 선생님들 바로 푸세요 이거보다는 그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지금 드린 거거든요. 자, 당연히 어떤 음들이 제시됐을 때 7페이지에 보시면 장단조 조표는 빨리빨리 찾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조표는 달인이 되셔야 돼요. 거의 달인이 되실 정도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조가 그 이론 시험에서도 이조 부분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민요도 부르시다 보면 사실은 이조인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조라는 거는 이동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창 청음할 때도 이조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근데 이조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가 클라가 인피 플래시아를 외우는 건 사실 금방 외우세요. 뭐가 문제냐면 장이도를 되게 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 자체가 너무 느려지고, 그 다음에 이걸 이조에서 불러달라면 그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음정 연습이 수반돼야지 먼저 하실 수 있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반주를 이조로 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도 사실은 이조 연습과 연관이 있고, 응용반주 같은 경우도 똑같은 노래가 F키, G키, B플랫키, A플랫키 막 한 5개 정도 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게 다 적응을 하시려면 사실은 각 조마다 굉장히 유연하게 적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단순히 내가 이론에서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뭐 B플랫으로 연주한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제시된 악보로 보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자체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실기를 하시는데 이조가 너무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거의 이조는 생활화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시면 이조 연습은 이렇게 해서 매번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화성 연습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제가 다음번에 이제 응용반주 할 때 와서 더 자세히 얘기 드릴 텐데, 자, 이게 결국 화성학에서 무슨 문제예요? 소프라노 베이스 내성 외성 문제 중에 우리가 많이 봤던 것 중에 소프라노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럼 화성학 문제 중에 뭐가 제일 싫으세요? 소프라노 문제가 제일 싫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내성 외성 문제가 제일 편안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고, 그 다음에 소프라노잖아요. 소프라노는 거의 반 작곡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화성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잘 시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임용에서는 뭘로 들어있어요? 응용반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응용반주 시험장 가시면 여기 밑에 5선 제외돼 있고요. 그죠? 요 상태로 악보가 나와요. 여기에 가사만 돼 있는 상태로 나와요.
근데 선생님들 교과서에서 접하는 거는 왼손에 반주가 있는 악보도 있고 코드가 있는 악보도 있죠. 그죠? 근데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응용반주를 배우러 가셨는데 코드 있는 악보로 수업을 한다거나 하면 그건 잘못된 수업이에요.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자, 왼손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가사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쩌고 있으면 이제 그 가사를 노래를 부르시면서 피아노를 치시면서 왼손 반주를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소프라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화성학에서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저는 선생님들한테 사성풀이를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용시험에서 사성을 진짜로 푸는 거는 그렇게 사실 나오지 않고요. 사성풀이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는 한 5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정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뭐 사물을 중복하지 말라든지 이런 규칙을 지켰는지 아니면 진행상으로 굉장히 더 좋은 악보를 찾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악보 같아 보이는데 조금씩 진행이 다르게 돼 있는데 거기서 진행상으로 좋은 악보를 찾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 3차까지 시험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채우는 것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작곡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화성학의 소프라노 문제는 다 어디로 갔냐면 응용반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많은 곡들을 코드를 외워서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럼 C도 나오고 D도 나오고 E 플랫도 나올 건데 그때마다 그 외우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성 적응력에 대한 그 능력을 계속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이거를 보고 이게 가장 쉬운 단계예요. 지금 C 메이저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에서 중학교 악곡 중에 제일 쉬운 거. 그러면 역으로 어려운 거. 그럼 뭐냐면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그 다음에 아베 마리아, 슈만의 5월에 뭐 이런 넘버들을 내가 사실은 응용반주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울게 하소서, D 플랫 메이저를 내가 연주할 수 있는지가 최종 목표고요. 그 전에 가기 전에 이게 중학교 교과서 중에 C 메이저로 지금 제일 쉬운 건데 이게 내가 반주를 할 수 있는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성학을 배우면 여기서 1도를 넣고 5도를 넣고 그다음에 음악에서 종지 묻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선생님들 분석이 힘드신 이유가 이렇게 단순한 악곡부터 전부 종지를 찾고 분석을 해나가면서 가야지 피아노 악보가 보이기 시작하시는데 거의 피아노 악보로 돌진하지 않으세요? 화성학 수업 들으면. 근데 그래서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악보가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냐하면 기악 파트나 특히 성악 파트 같은 경우도 단선율 악기가 너무 많잖아요. 국악은 화음이란 개념이 많이 없어요. 그죠? 모두 단선율 악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런 악보만 보시다가 갑자기 피아노 악보 보시면 이게 수직적으로 봐야 되는데 수직적으로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음악의 종지라는 거는 모두 프레이즈와 연관이 돼 있는데 프레이즈를 내가 이런 기본적인 악곡에서부터 나눌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어려운 악곡까지 가서 프레이즈를 나누실 수 있어야지 사실 분석을 하는 악보까지 도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바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응용반주 수업이 단순히 응용반주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기 위한 거의 기본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응용반주 수업을 저희가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실 때 모두 화성학 수업과 연계를 해서 그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면 정말 진정한 반주를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선생님들은 응용반주를 저희랑 수업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왼손 플레이가 굉장히 화려하진 않아요. 그런데 반주는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일정 기간을 배우고 나시면. 그래서 학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왼손이 안 나와 있는 악보들을 본인이 스스로 보고 반주를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실력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지, 이걸 단순히 외우세요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곡만 발췌해서 외우세요 하면 저희도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게 접근을 하는 이유가 실제 능력을 정말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선생님들 하시면 다 돼요. 반주하고 시창청음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1차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못 치는 이유 중에 하나, 지금 이 나이에 시험을 칠 일도 없겠지만,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차라리 실기가 나으네요. 실기는 하면 느네요. 근데 1차는,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정말 공부의 어떤 깊이와 양이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1차가 그래서 더 힘든 부분이 있는데 2차 실기는 사실은 노력하시면 그만큼 그냥 거의 실력이 느는 게 보이시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더 편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하실 때도 사실 더 편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가서 내가 틀리지 않고 그냥 굉장한 테크닉을 하지 않고 치고 나오시면 점수는
그렇게 뭐 만약에 피아노 플레이가 너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체르니 수준의 반주 느낌이었다고 그게 감점이 되지 않고요. 그냥 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질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 악보 보시면 일단은 시청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일단 지식선에서 종지 반종지 나눠보시고 내가 이거를 반주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선생님들 뭐 펼치시면 되냐면 화성학 청음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자료 펼치셨나요? 자, 그러면 초반에 박정화 수업은 전부 음정과 화음밖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이게 테스트 문제예요. 자, 선생님들 1번부터 지금 38번까지 집에 가서 풀어 오시는데요. 풀어 오시고 제가 답안지를 같이 내드리기 때문에 답안지로 스스로 채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총점이 38점까지 나오게 되죠. 그쵸? 근데 이게 시간을 사실 어느 정도 안에 푸셔야 되냐면 10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음정 물어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뭐 물어보고 있어요? 사마음 물어보죠. 그쵸?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9번부터 11번까지 지금 칠화음을 물어보는데 여기에 속칠화음과 감칠화음과 반감칠화음이 다 있어요. 이게 나중에 부감화음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감화음을 내가 배우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하실 수 있어야지 부감화음을 사실 배우실 수 있는 게 정확한 단계겠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조표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각 조성별로 예를 들어서 이 플랫 메이저의 6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도, 미 플랫, 솔이에요. 이렇게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응용 반주할 때 되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는 데까지 쓰시면 돼요. 만약에 부속이나 부감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있는 지금 화음들은 다 뭘로 연결할 수 있어요? 코드 네임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응용 반주를 배우고 이렇게 코드 네임을 배우시면 이 상태가 되면 나중에 코드가 있는 악보를 보시면 그냥 저절로 반주를 하실 수 있게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코드가 있는 악보부터 먼저 접근을 하시면 코드가 없으면 내가 화성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도 보시면 제시된 조성.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으시느냐가 가장 관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번부터 보시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화음이 뭐가 있어요? 이탈리안 6, 프렌치 6, 젊은 6. 이건 굉장히 기능적인 거예요. 장삼도 단삼도만 빨리 계산을 하시면 이거 찾는 방법은 사실은 제가 거의 한 30분 만에 또 알려드릴 수 있고 그 방법대로 찾으면 선생님들이 이거 화음 못 찾으실 리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거기서 중요한 거는 기능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찾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거 푸시고 그 다음에 빨간 펜으로 채점을 하셔서 고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저를 만날 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막 고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여과 없이 보여주셔야지 제가 선생님들을 파악을 하고 제일 좋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비워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청음 테스트라고 돼 있죠. 8마디를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4마디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앞에 지금 박자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시험장 가시면 박자 유추부터 하셔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예비박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장 가면 예비박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비박 없어요. 거의 90% 지역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음원이나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시험장 가서 예비박을 안 주면 예비박 없이 그 음악의 박자를 속도를 가늠하는 게 사실 시창청음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계속 예비박이 있는 채로 훈련을 하고 가시다가 시험장 가셔서 예비박 없어서 망했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예비박은 사실은 안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들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예비박 안 드려요. 음악을 들려드리고 선생님들한테 그 박자를 스스로 선생님들한테 잡으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박자는 오늘은 알려드릴 텐데 시험장 가시면 예비박은 없고 박자표가 듣고 스스로 찾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청음 테스트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분의 3박자고요. 일단 4분의 3박자 기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4마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4마디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2마디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2, 3, 4마디 나오고 3, 4마디, 3, 4마디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전체 1, 2, 3, 4마디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8마디짜리 문제를 푸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8마디 문제,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 실제 난이도에 그 접근하는 문제는 제가 거의 마지막 시간에 한번 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들려드리고 2마디 단위로 보통 2번, 그 다음에 4마디 단위로 한 번 들려드리고 다음을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냥 4마디 단위로 한 3번 정도 들려드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들려드리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도 무조건 다장조 문제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 문제가 나오는 지역들은 다장조 문제, 뭐 조성 문제, 단조 문제까지 다 섞여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창은 거의 100% 그 조성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흔히 서울, 경기가 그 청음을 다장조를 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난이도가 있어서 거의 무조까지 느껴지시는 그 난이도로 시험을 보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C조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를 망칠까요? 시창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들은 다장조가 문제가 나오는 지역들도 있지만 조성 문제가 청음을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응용반주를 하시면 응용반주의 꽃은 B 플랫, D 메이저, E 플랫이에요. 조표 2개, 3개가 고등학교 악곡이고 거기에 악곡수가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악곡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성에는 적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테스트는 다장조로 하는데, 그래서 시창청음 수업도 모두 조성과 다장조를 같이 병행을 해서 훈련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들려드릴 테니까 듣고 기보를 하세요. 마지막에 전체 한마디 더 나왔죠, 그쵸? 자, 청음을 되게 오랜만에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오랜만에 했을 거고, 4분의 4박자보다 4분의 3박자를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 하세요. 기본적으로 4분의 4박자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음은 들리는데, 도저히 기보를 할 수가 없네. 나 지금 알 것 같은데 왜 기보가 안 되지? 라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리듬이 명확하지 않고 헷갈리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을 청음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이렇게 딱 받아보면
그 시험지를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상대고 절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시험지를 보는 순간 다 약간 보여요.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예를 들어서 박자는 알고 있는데 기준박을 못 세는 분이구나. 아니면 이분은 상대로 듣는 분이구나. 이분은 상대와 절대가 지금 헷갈리는 분이구나. 그래서 처음 테스트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눈에 보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을 때 채점을 이제 저희가 좀 이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채점을 해야 되는데 많이 적혀 있는데 다 틀린 시험지가 제일 슬픈 시험지예요. 아예 그냥 안 적혀 있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부분들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리듬을, 그러니까 거의 다 적었다라는 거는 리듬을, 약간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게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리듬들을 내가 느끼는 대로 적으면 그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음정이 꼭 조금씩 빗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로 이어지냐면, 만약에 도라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도파라고 적었어요. 그죠? 이런 분들 시창을 해보면, 거의 한 10분 중에 9분은, 자, 도라 음정 불러보세요. 그러면 도파로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경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와 절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게 조성감이 약간 달라지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막 2도씩 전주한다든지, 3도씩 전주한다든지, 그래서 간격은 다 맞는데 어느 시점부터 올려서 쓴다든지, 내려서 쓴다든지, 특히 상대 음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사실은 다 고쳐가면서 시창청음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채점을 하실 때, 자, 그럼 이제 제가 음원을 다시 들려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지금 이제 더 이상 고치지 마시고요. 자, 이거를 듣고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카운팅부터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음원이 나와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카운팅 하셨어요? 제가 다시 들려드릴 테니까 카운팅 하세요. 자, 그럼 이거 카운팅 하시라는 게 왼손으로 계속 카운팅. 4분의 3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거를 가급적이면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지 말고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기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악보에서 마디가 이만큼 있으면 이게 결국은 내가 음표를 그릴 때 리듬은 시간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에 관계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악보에는 간격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레, 도, 솔파, 솔파 이렇게 되면 지금 4분의 3박자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카운팅을 할 거고요. 이 간격 자체가 선생님들 기보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카운팅을 하시면 시각적인 효과를 같이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미, 레, 도, 솔, 파. 그러면 내가 딴 거 잘 모르겠는데 미, 레, 도는 어디서 시작해요? 두 번째에서 시작하죠. 그걸 도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발로 카운팅 하는 거를 별로 제가 권하지 않는 게, 손가락으로 4분의 4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되게 어려워서 안 들렸는데 네 번째 하는 순간 음이 갑자기 팍 들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디다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럼 그 위치에 찍으셔야지 맞는 게 되지, 위치가 틀리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운팅을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기준박을 카운팅을 하라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시죠? 이게 이 불편한 정도가 거의 피아노 칠 때 왼손으로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손을 계속 소위 우리가 절개되죠. 그렇죠? 그 기준박으로 계속 못 가게 되고 절개되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카운팅부터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저랑 시창청음 수업을 하실 때는요, 시창을 하시는 시간이 훨씬 많고요. 마지막에 기보하시는 건 그냥 정말 한 번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음악이 나오면 계속 카운팅 하시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계속 막 적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시창청음 수업하면 적지 마세요. 연필 놓으세요. 유치원처럼 적지 마세요. 연필 놓으세요.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선생님은 막 끝까지 집착을 하시면서 적고 계시는데 적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시장청음을 수업을 하시면 일주일에 제가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2시간 정도 수업하고 그다음 과제를 내드리는데 과제가 개개인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면 한 40분, 50분 만에 끝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2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과제를 시작했던 시간보다는 차츰차츰 줄여가면서 오게 되시는데 근데 그 과정 중에 하게 되면 사실 그 과정을 밟게 되면 기본은 거의 문제 없게 되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랑 제가 테스트를 하면 선생님은 1단계에서부터 수업 시작하세요. 2단계부터 수업도 시작하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3단계 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음을 굉장히 잘 들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보를 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1, 2단계 하신 분들은 이제 그쯤 되면 기보는 달인이 돼 있어요. 정말 다다다닥 리듬도 달인이 돼 있어요. 그냥 듣는 순간 거의 똑같은 속도로 적고 계시거든요. 단 음정이 헷갈려서 고민을 하실 뿐이지. 그런데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보나 이런 거 속도 쫓아가려면 몇 주 정도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다 거의 빠른 속도로 하실 수 있게 되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카운팅이란 얘기예요. 자, 다시 들려드릴 테니까 카운팅 한번 해보세요.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3, 4마디에 소리 안 나는 데 있어요. 그쵸? 그거부터 찾으셔야 돼요. 다시 갈게요. 둘, 셋, 하나, 둘, 소리 다 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제가 지금 강조하는 지점들은 어떻게 되는 지점들이에요? 음원이 소리가 안 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모두 다 뭐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당김음이거나 붙임줄이 붙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굉장히 천천히 카운팅을 하면서 해드리면, 자, 들어보세요. 카운팅 하시면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게 둘에 떨어져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셋. 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럼 제가 지금 카운팅 하는 거 계속 강조하면서 하죠.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카운팅을 계속 하시면서 소리 안 나는 지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지점들이, 당김음과 붙임줄이 붙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창청음 훈련을 하면, 그 기본적인 리듬들을 계속 외울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리듬은 바로 쓰실 수 있죠. 근데 내가 모르고 있는 리듬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듬을 훈련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기중박을 하면서 리듬을 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외우시냐면, 딴, 따, 딴, 따, 따, 딴, 따. 요것만 외우실 수 있죠.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 한마디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시작해요. 그죠? 시창청음을 잘하는 사람은 금방 음악을 듣고 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억력을 계속 늘려가셔야 되거든요. 시창청음 훈련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저랑 외우기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음정 외우기보다는 리듬 외우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아까 뭐였어요? 딴, 따, 딴. 이거였죠. 그쵸? 자, 그걸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뭐를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카운팅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시작. 딴, 따, 딴, 따, 따, 딴, 따. 자, 다시 시작. 딴, 따. 자, 이게 지금 한마디 외운 거예요. 그 다음 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요. 자, 리듬 외우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돼요? 따, 딴, 딴, 딴. 딴딴딴딴.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시고 되게 아사무사해요. 그죠? 근데 그럼 제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지금 계속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시작.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렇게 되죠. 다시 딴딴딴딴 딴딴딴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분음표로 카운트하고 있어요? 4분음표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4분음표로 카운트하고 있어요. 자, 맨 마지막에 딴딴딴딴 할 때 음 몇 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16분음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기본 리듬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면 1마디 외우고 2마디 외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 나중에 몇 마디까지 외우게 되냐면 거의 4마디까지 외우게 되세요. 한 4마디 정도는 외우실 수 있게 되고, 사실 4분의 4박자가 더 박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분의 3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짧은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좀 전에 뭐 외웠어요? 시작. 딴따.
자, 오늘 외운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집에 가셔서 계속 해보셔야 되는 거. 시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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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그러면 지금도 막 이렇게 막 틀리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언제 써야 되느냐? 그럼 내가 다 외워졌어요. 그러면 그때 카운팅을 하시면서 그 기보를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선이 지금 음을 적으셔야 되면 위에다가 리듬을 표시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리듬을 어떻게 표시하시냐면 그냥 오선보 위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리듬들을 외울 때 사실은 이제 뭐 딴딴딴지 따따딴지 리듬 기본적인 거 구분 다 훈련을 해나가면서 외우실 건데 이건 지금 테스트하는 단계라서 모든 리듬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하시는 방법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듬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제가 답지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채점은 나중에 하셔도 크게 상관없고요. 거의 여기 있는 게 1, 2마디가 거의 1단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기음과 붙임줄이 나오게 되면 제가 수업하는 단계에서 거의 2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부터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 솔, 파샵, 솔 이렇게 해서 약간 화성학에서도 보조음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듣기 편한 임시표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1단계에서 다 끝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듣기가 되더라도 시창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청음 능력보다 시창의 단계가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사실은 그 시창 청음 수업을 다운을 해서 들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귀는 듣는데 이걸 시창을 하자고 하면 다 이게 지금 단위도에 연관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대로 구현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3, 4마디로 가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음정 계산을 해보시면 뭐 솔, 레 플랫은 가모도고 이런 음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여기는 지금 문제가 짧아서 장육도, 뭐 6도, 7도에 대한 임시표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게 지금 한 3단계 초반 정도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요 정도가 지금 3단계 초반이고 그 다음에 제가 시창 수업할 때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고 모의고사반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이제 마지막에 풀어보실 게 거의 모의고사반 문제 난이도를 풀어보실 텐데 그래서 요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 이게 1, 2마디를 리듬과 음정을 틀리는 거 없이 정확하게 다 적으셔야지 본인이 1단계를 패스하실 수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2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단계를 다 적으실 수 있어야지 2단계가 패스하고 내가 3단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시창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시창을 해보고 음정을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하시면 대부분 기초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시창 청음은요. 고통스러운 수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창 청음 수업은 놀러 오듯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 단계보다 쉬운 단계에서 시작을 하시라고 얘기도. 그러니까 와서 그냥 놀면서 부르고 놀면서 쓰고 놀면서 집에 가는 상태가 돼야지 기쁘지. 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듣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쓰고 나면 다음 주에 저 수업을 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쉬운 단계에서 시작하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냥 나한테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힘든 거 없이 그냥 실력이 쌓여서 제가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면 거기까지 따라오게 되세요. 근데 1단계부터 시작하더라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통합반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선생님들이 시창이 부족한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창 중심으로 일단 수업을 더 진행을 할 거고 그 시창청은 가기 위한 밑작업이지만 그 연습 자체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단계부터 시작하셔도 본인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게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창청음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과제를 내드리거든요. 그럼 과제는 뭐 인터넷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수업 문제를 나갈 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지금 문제를 드렸지만 맨 처음에 수업을 설명을 드릴 때 음정, 리듬, 상대, 절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리듬은 리듬만 별도로 수업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과제 자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수업 중에 오늘 딴따 단따 딴따 이런 리듬을 배웠다. 그러면 그 리듬을 사실은
위치들이 바꿔가면서 내가 어떤 시점에 나와도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리듬 문제대로 별도로 훈련을 하고요. 선생님들 제일 이거는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게 음정 연습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멜로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도에서 미플랫까지 몇 도인지 간격을 듣는 훈련이에요. 그래야지 상대감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동도로 노래하는 훈련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마지막 선율 문제는 마지막에 몇 문제 정도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는 사람마다 리듬이 약한 경우가 있고 음정이 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약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동시 진행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는 철저히 음정은 음정대로 리듬은 리듬대로 하고 그 주에 그 음정과 리듬을 마스터한 상황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일종의 선율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훈련을 해야지 내가 그 부분을 메꿔서 이게 앞으로 나갈 수 있구나라는 그 정리가 되시는데 매번 이 문제를 푸시면요. 이런 문제를 푸시면 음정 때문에 틀렸는지 내가 리듬 때문에 틀렸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위치 때문에 틀리시는 부분들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적어놓은 게 대충은 맞는데 그게 위치가 틀렸다든지 그러면 그건 기준박이나 카운팅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업할 때 철저히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을 따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뭐가 문제인지를 일단 가장 제일 먼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일단 드리면 당김음이나 붙임줄에 가게 되시면 사실은 리듬을 기본 카운팅을 하면서 외우셔야 되고 붙임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카운팅만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기준박이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이게 소리가 비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카운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그냥 사실 밀려버려서 정확하게 어떤 박자인지를 좀 알기가 힘들어지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지금 8점, 6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청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음채점을 하는 경우가 시험에서 가장 많고요. 그래서 앞에 지금 1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박자표 쓰시는 거. 유출을 해서 쓰실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지에 제시되기도 하세요. 근데 시험지에 그대로 옮기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놔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끝세로줄 쓰는 것도 점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음표당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지금 각 마디당 4마디는 8점, 6점, 7점, 8점 이렇게 지금 배점이 돼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총점 29점에 박자표 1점까지 해서 30점 만점으로 일단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솔샵을 적어놨는데 이게 정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트의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기준박을 꼭 세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음이 들리는 게 있다면 그게 정확한 위치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금 세 번째 비트에 쓰셔야 되죠. 그러면 앞에 내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사실 심표 처리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심표 처리하시고 만약에 여기 솔샵을 적고요. 내가 여기도 몰라서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 솔샵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다고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상태로 솔 하나만 적어놓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제가 선생님들 시험지 받아서 채점하다 보면 이 상태가 되면 그러면 뭘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문제가 플레이가 끝났을 때도 되게 많이 적고 계시는데 사실 기억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하시는 건 거의 반은 작곡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카운팅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하는 얘기는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맨 마지막에 사실은 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들었던 음이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지 정리를 하시면 점수에 훨씬 더 가깝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기억나는 대로 사실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거는 그 오답에 가까워질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박을 강조 드리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내가 답안을 기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점수와 직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답안지를 내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스로 채점을 하시고요. 하실 때 음이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리듬을 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기준박이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음이 맞고 틀렸느냐, 두 번째가 리듬이 맞고 틀렸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박을 근거로 했을 때 제대로 된 위치에 있었느냐. 자, 채점을 하실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지 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사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채점하시라 그러면 되게 후하게 채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채점을 하셔야 되고 시험 기준에도 이렇게 채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명동음은 시험에서는 상관없어요. 이명동음은 다 맞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사실 미디로 틀어드리는 추세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 건반, 어쿠스틱 건반처럼 그렇게 음이 지속되지 않아요, 많이. 그래서 사실 붙임줄이냐 심표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분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붙임줄과 심표도 거의 그냥 정답, 오답 처리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지금 첫 시간을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시창청음 이제 그 본격적인 훈련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 반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시기 전에 꼭 그 준비해 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 해 오셔야 돼요? 오늘 얘기했던 거? 3도 음정. 3도, 장삼도, 단삼도는 일주일 안에 달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 계산만 빨리 하셔도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오늘 지금 또 욕심이 앞서서 뭔가 자료를 되게 많이 내드렸어요. 선생님들 음정이랑 막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거의 그냥 내가 초등학교 때 하던 학습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연산을 하잖아요. 그죠? 화성학을 할 때 아무리 개념이 뛰어나신 분도 이게 결국은 기능화성을 물었는데 기능화성을 같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시험에서. 근데 그걸 빨리 대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솔샵 나 그거 기억했는데 근데 지금 하는데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강조드리는 게 어릴 때 연산을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시면 제가 개념을 나가는 건 사실은 정말 금방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이 사실은 선생님들이 본질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연산이나 이런, 그 연산이 아니라 그 음정 계산이나 이런 그 계산적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화성학을 딱 시작하면 그냥 다 간과하고 개념만 막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펑크가 나서 정말 실제로 하반기가 되면 선생님들끼리 이제 사실 저희 방문각 쪽에는 실기하시러 다른 학원에서 정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결국 시창청음 한다고 앉아있으면 모든 학원에 있는 분들이 다 섞여서 앉아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피아노도 거의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근데 거기서 화성학 얘기를 하면 나는 화성학을 불었는데 왜 못 풀지? 근데 나는 풀 수 있어. 정말 이렇게 나뉘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5일 동안 박선 선생님은 아마 숙제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여유가 있으실 거고, 실질적으로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사실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내드린 학습지를 열심히 푸셔서 음정에 일단 달인이 돼서 만나시면 목요일날 저랑 수업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